맞나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중치 적용 점수를 구하는데 얘는 썸 프로덕트라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요, 함수를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보시게 되면 우리 곱하기 함수, 우리 한글에서 프로덕트라고 얘기는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곱하기가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썸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앞에가 썸이니까 합계겠죠. 뒤에는 곱하기인데 이거를 합해놓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썸 프로덕트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범위에 따라서 같은 계열에 대해서 곱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더하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판매하는 수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예요? 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량이 쫙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단가가 데이터가 쫙 이렇게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합계를 구하지 않나요? 이제 요거에 대한 금액을 구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은 어때요? 수량하고 단가하고 뭐를 해요? 곱하기 해가지고 여기에 금액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거 금액을 다 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에 대한 총 합계를 구하지 않나요? 합계? 합계를 구하면 얘가 뭐예요? 이제 총 매출이 되는 거죠. 맞나요? 우리 지금 이거 단계를 보시게 되면 몇 번 거쳐야 돼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곱해야 되고, 맞아요? 다 나온 금액에서 총 매출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 번에 끝내는 함수가 누구라고 보시면 돼요? 썸 프로덕트가 한 번에 끝내준대요. 그러니까 요 금액을 구해주는 함수가 뭐라고요? 썸 프로덕트래요. 굉장히 편하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요 썸 프로덕트에 대한 거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는 거가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함수 인수를 보시면 array 1 대괄호 안에 array 2 점점점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곱하려고 하는 범위 있어요?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고요. 길이가 똑같은 거에 곱하기의 범위만 잡아주시면 얘가 다 곱해요. 같은 행에 존재하는 또는 같은 열에 존재하는 거를 다 곱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들의 합계를 구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시면요. 가중치를 곱하래요. 가중치가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를 곱했네요. 얘가 가중치예요. 얘는 뭘로 돼 있어요? 옆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열을 곱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같은 열. 그리고 어디를 곱하라고 되냐? 각 항목별 비율이라고 되는데 각 항목별의 비율을 보니까 여기 수치로 나와져 있는 거 요거 있습니까? 얘가 각 항목별이래요. 아시겠습니까? 가로로 가면 가로로 가야 되고요. 세로로 곱한다 그러면 세로로 해야 되고요. 가로하고 세로가 같이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구할 건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 가중치 적용 점수를 갖다가 구할 건데 여기에 한 번에 구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각각의 행에 존재하는 얘네들을 곱할 거예요. 같은 줄에서. 아시겠습니까? 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뭐를 해줘요?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구한다는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량하고 단가를 곱하고 나서 여기에 금액 구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고 따로 총 매출의 합계를 구해보자는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어디다가 할 거냐면 이 셀에다가 넣으실까요? 이 셀에다가 놔주세요. 이 셀에다 놓으셨으면 여러분들 범위 이렇게 잡으세요. 우리 왜 그러는 거냐면 우리 채우기 핸들 옆으로 할 거거든요. 자, 채우기 핸들 우리 밑으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채우기 핸들 옆으로 하기 때문에 열이 움직인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행은 안 움직인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수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곱하기 한다 그랬죠? 무슨 함수 사용하면 돼요? 프로덕트는 하시고 PR 이렇게 치시게 되면요. 프로덕트라고 뜨실 거예요. 맞나요? 탭키 눌러주시면 여기도 보시니까 우리 처음 하잖아요. 프로덕트요. 근데 인수 보니까 어때요? 넘버 1, 넘버 2, 점점점. 알겠나요?
그럼 뭐예요? 내가 참조하려고 하는 셀값이 붙어있나 떨어져 있나 이거를 확인하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우리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여기 가중치의 1이라고 있는 값하고 여기 매우 불만족에 있는 요 값하고의 곱하기를 구할 거예요.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시면 여러분들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각각을 클릭해서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중치의 1이 넘버 1이고요. 얘가 넘버 2가 되는 겁니다. 붙어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해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를 클릭하려고 봤더니 이 함수 설명하고 있는 인수 형식이 얘가 가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경계선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동 포인터가 생길 거예요. 맞아요?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려주셔도 됩니다. 드래그 됩니다. 왜냐면 가려져 있으니까 셀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려주세요. 살짝. 너무 또 얘가 내려오면 어때요? 내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1, 2, 3을 클릭을 하시고요. 얘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 곱할 거예요? 매우 불만족에 있는 데이터. 요거를 곱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요거를 다 클릭을 하셔서 보셨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옆으로 가잖아요. 맞아요? 옆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점에서 옆으로 가게 되면 여기 값을 참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을 참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열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안 시킨 거예요. 이것만 곱할 거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 곱할 거 없죠? 가로 닫으시고요. 컨트롤 엔터 쳐보세요.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얘가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곱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곱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곱한 곱에 위에다가 우리가 계산해 놓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다 뭐를 구해야 돼요? 합계를 구해야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옆에 셀에다가 놓으시고요. 면하시고 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하셨으면 얘는 넘버 1, 넘버 2 그러면 내가 더하려고 하는 참조 셀 값이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붙어있네요. 얘가. 맞아요? 그러면 넘버 1에서 범위 잡고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잡아주세요. 잡아주셨어요? 더 이상 이제 더할 값만 없죠? 가로 닫고 엔터 쳐주세요. 지금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총 매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각을 곱해서 뭐만 했어요? 합계를 구해줬으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뭐냐면 얘는 하나밖에 못 구해요. 사실은.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맨날 갖다가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에 대해서 변화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가중치의 값에. 맞나요? 그러면 썸 프로덕트로 한 번에 구하면 이거 여러 개의 값을 어때요?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거가 장점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얘 뭐 어때요? 하나씩밖에 못 구해요. 맞나요? 이거가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프로덕트 먼저 하고 썸을 갖다 하시게 되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 썸 프로덕트를 구할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값을 구하시게 되면 지금 우리 이거 구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여기 값하고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 값밖에 못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I5에서 I11셀을 블럭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채우기 핸드라는 거 맞으시죠? 우리 열은 안 움직일 거고 행이 움직일 거예요. 맞아요? 행이 움직였을 때 내가 이거를 고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는 는 하시고 썸 프로덕트 해주세요. 자, 썸 프로덕트 딱 선택을 해주시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에 구합니다. 대응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얘 값하고 이 값하고 이렇게 곱했잖아요. 이렇게 서로 같은 열에 마주치는 이 대응값이 있어요. 이거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했어요? 나중에 이거의 합계를 구한 거 맞아요? 요거를 구해준다는 함수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탭키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여기 인수에서 array 그러면은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얘기한다고요? 범위. 근데 범위를 잡으실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sum product 앞에 D가 있어요? 없어요? D가 없죠? D가 없으면 항목은 빼는 거예요. D가 있으면 필드명으로 찾는 거라고 했어요. D가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얘는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곱하려고 하는 금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중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가중치의 값만 1, 2, 3만 범위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범위예요. 클릭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무조건 범위로 잡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 3에서 H, 3까지 범위 잡아놓으신 거 맞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밑으로 내릴 거예요. 우리 밑으로 내릴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기준값을 잡았는데 밑으로 내리면 여기 값을 참조한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 세 번째로 또 내려. 그러면 계속 얘가 여기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열은 안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요 범위 잡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F4키 누르면 절대 참조가 될 거예요. 절대 참조해도 상관없죠? 왜냐면 핵만 움직이지 않도록만 고정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내려가니까 열은 어차피 고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F4키 눌러갖고 횡고정만 또 하시려고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해줘도 상관없고 횡고정 해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레이 1 끝났죠?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범위를 잡아주셔야지 곱하기가 된다랍니다.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가중치에 여기 행에서 구하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여기 행에 있는 각 점수에 대해서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요렇게 범위 잡아줘야 돼요. 여기하고 대응되느니까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길이가 다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다서 여기 뒤에 선택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래그 하면요. 점선 테두리 느낌으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 느낌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래서 E5에서 AC5까지 나오신 거 맞으시나요? 네, 근데 얘는 어때요? 채우기 핸들 밑으로 내렸을 때 그 다음 값 여기를 참조해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움직이게끔 냅둬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채우기 핸들 방향을. 되셨어요? 더 이상 곱해가지고 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엔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위에다가 값 대응하는 거를 곱하고 나서 나중에 더하게 해줬던 거 요거 값 보이실까요? 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안 똑같으면 이게 값이 틀리게 계산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셀을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곱했잖아요. 우리 이게 안 똑같다는 얘기는 식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누가 더 정확하게 값을 내요? 썸 프로덕트가 값을 정확하게 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는 어때요? 범위 잡는 거가 틀리면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썸 프로덕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 썸 프로덕트는요, 여러분들 커멀 2급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오는데 ITQ에서는 어쩌다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썸 프로덕트를 곱하는 거. 그래서 썸 프로덕트가 나중에 실무에서 쓰실 때 총 매출을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한꺼번에 구해주는 함수니까 참 유익한 함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할 거냐면 이제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지금 보시면 함수 좀 보실까요? 함수에 보면 랭크 EQ라고 되어져 있는 거 맞으세요? 네. 자, 예전에는 무슨 얘가 시험 문제가 그냥 랭크로만 나왔는데요. 이제 요거 랭크 EQ는 똑같은 순위를 구하는 방법이기는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순위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EQ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AVG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평균으로 따졌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게 AVG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EQ는 여기 순위를 구하는 함수에서 가장 큰 함수를 갖다가 나타내주는 거라서
랭크나 랭크 EQ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커널 이것도 랭크 EQ로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순위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범위를 잡아보시고요. 범위 잡으셨죠? 근데 우리 채우기 핸들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이제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인수 보면 넘버는 뭐냐면 순위를 구할 수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약간 불만족의 점수라고 되어 있나? 매우 만족의 순위를 구한대요. 그럼 매우 만족의 순위는 여기에서 순위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값을 갖다가 나타내 주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옆에 칸이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거가 바로 넘버예요. 넘버 그러면 얘 점수가 여기 빨간색 범위에서 점수가 몇 등이냐라고 해서 얘가 넘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RF는 뭘 얘기하냐면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범위. 범위를 말하는 건데 무슨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빨간색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더는 뭐 하는 거냐면 내림차순으로 구할 거야, 오름차순으로 구할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여러분들 오더도 보니까 이렇게 대괄호 되어져 있는 거 맞으세요? 그러면 얘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생략값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자, 순위를 구하는 방법은 생략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0을 써주시게 되면 내림차순을 구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 높은 점수가 1등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1을 갖다가 써주시게 되면 오른차순, 낮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봤을 때. 특이하지 않는 경우에 그럴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내림차순으로 본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특이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수영 선수, 달리기 선수, 초재잖아요. 누가 빨라요? 내림차순을 구해야 돼요? 오름차순을 구해야 돼요? 내림차순을 구하면 꼴등이 1등이에요. 숫자가 작은 수치가 1등이잖아요. 그럴 때는 오름차순을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고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고려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뭐에 대한 순위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매우 만족. 매우 만족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범위를 쭉 잡았어요. 그럼 채우기 한테 뭘로 해요? 밑으로 내려야 되는 거 맞으시죠? 네, 행이 움직인다. 그러면 랭크 EQ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 읽어보시면 수의 목록 내에서 지정한 크기 순위를 구하는데요. 목록 내에서 다른 값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말합니다. 둘 이상의 값이 순위가 같으면 해당되는 집합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걸로 반환이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 맞으시죠? 이게 바로 랭크 EQ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나왔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순위를 본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관되어져 있는 거가 있으면 거기서 높은 순위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탭키 눌러주시고, 자, 넘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순위 구하려고 하는 데가 매우 만족이죠. 그러면 넘버는 범위 잡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행에 존재하는 매우 만족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니까 이 점수가 넘버가 되는 거예요. 이 점수에 대한 순위. 아시겠죠? 컴마 찍으시고요. RF는 레퍼런스의 약어예요. 레퍼런스 참조 영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얘는 전체 영역을 알려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F는 범위예요. 아시겠어요? 매우 만족의 전체 범위 안에서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상대 참조죠? 상대 참조인데 보세요. 여러분들 틀릴 거예요. 저도 이거 할 때 맨날 틀렸어요. 지금 우리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한 거 맞으시죠? HO는 여러분들 내렸을 때 여기 기준에 했을 때 여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를 참조해야 되니까 움직여야 되는 거 맞으시죠?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파란색 범위 잡으신 거 맞잖아요. 한 칸 내리면 얘는 어떻게 내려와요? 무대기로 이렇게 한 칸 내려와요. 값이 밀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잘 감이 안 오시면 우리 그냥 상대 참조를 해놓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 값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REF는 채우기 핸들을 하시게 되면 이 범위가 이렇게 밀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를 깜빡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했을 때 고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어요. 식을 컴마 찍으셔서 오더는 뭘로 해주라고요? 내림차순이라고요.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0이라고. 뭐 0 써주면 돼요. 이제 다음에 제가 할 때는요,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오더는 내림차순 구한다 그러면 저는 생략으로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략값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쩔 때 생략이고 어쩔 때 입력해야 돼? 이거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끝났죠? 오더 다음에 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가로 닫으시고 컨트롤 엔터. 자, 컨트롤 엔터 쳤더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초록 색깔로 나온 거 있어. 맞아요? 이것도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라 이 뜻이라고 그랬는데 다 틀린 거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값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실까요? 자, 5등 5등이에요. 값을 보시면 맞아요? 그럼 5등 5등이면 여기 매우 만족이라는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 않아요? 근데 똑같지가 않죠. 맞아요? 왜 그럴까요? 값이 밀려서 그래요. 값이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는 누구 값을 보고 하냐면 두 번째 값을 보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값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H16 그러니까 여기가 파란색 범위 딱 들어왔네. 맞아요? 그럼 여기 참조해야 되는 게 넘버 맞으시죠? 맞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범위 잡힌 거 한번 봐보세요. 범위 잡힌 거 보니까 여기 빨간색 범위가 이렇게 잡힌 거 보이세요? 어디에요? 여기 REF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 그러면 바로 밑에 거를 보세요. 값이 밀린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틀렸는지 이제 아셨어요? 오더는 내림차순 0이니까 내림차순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틀린 거? 얘가 틀린 거죠? 우리는 여기 두 번째부터 고치시면 안 돼요. 기준값은 항상 누구예요? 첫 번째 값이 기준값이에요. 얘를 갖다 수정하는 거지. 우리는 얘가 값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검수하러 온 거예요. 어디가 값이 밀렸는지. 이해되셨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보셨어요? 자, ESC 누르시고 ESC 누르시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기준값부터 해줘야 되니까 기준값이 여기 우리 여기 첫 번째부터 해줬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다 놓고요. 여러분들 여기 함수 마법사로 클릭을 하셔서 수정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컴마를 지우거나 이러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FX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함수 마법사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넘버 고쳐야 할 자리예요? 아니죠. 탭키 누르시면 REF를 고치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밀렸잖아요. 값이. 탭키 누르니까 블럭 잡혀요. 네, 이 상태에서 F4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거 확인 누르면 항락값밖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전체 값 구해야 되는 거 맞죠? 범위 안에. 그 상태에서는 컨트롤 엔터. 눌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두 번째 값 좀 볼까요? 진짜 밀렸나 안 밀렸나? 다 이게 달러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상대 참조로 해놨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기준값에서 한 칸 내려온 거 맞으시죠? 그러니까 얘가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참조하고 있는 거 맞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오더의 값은 이렇게 우리 아까 절대 참조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가 달러 표시가 된 데가 딱 고정돼 있죠.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오고 딱 고정값으로 나온 거 맞으세요? 이 의미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우기 핸들 하실 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러면 행이 움직여요. 움직여야 돼 말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나요? 이상하다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 값을 클릭해서 어디가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색깔별로 표시되니까 좋죠? 그쵸? 커먼 리버, 아니야. 엑셀은 요게 색깔별로 표시돼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소를 따라가서 보려면 힘드는데 색깔로 표시되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볼 수는 있죠.
자, 그러면 ESC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확인하러 들어온 거지 이거 수정하러 들어온 거는 아니니까요. 되셨을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잘 나오고요. 요거는 숫자잖아요. 맞아요? 숫자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돼 있으면 너무 들러붙어 있어요. 이쁘게 해주려면 뭐 해주면 돼요?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여기 공간이 약간 떨어지면서 이쁘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자, 되셨으면 이번에는 뭐를 구해볼 거냐? 3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요. 라지 함수가 나왔어요. 맞아요? 자, 라지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 우리 랭크는 뭐예요? 그 값에 대해서 범위를 알려주면 그 범위에서 순위를 구해주는 거였잖아요. 해당하는 넘버가. 근데 라지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인수를 보시면 array 이렇게 나와 있나요? array가 뭐냐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래요. 그러면 K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몇 번째. 내가 만약에 여기 범위 안에서 두 번째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2 이렇게 써주면 된대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표시해 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함수가 있는데요. large의 반대가 small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small은 뭐 하는 거냐면 이제 범위 안에서 작은 값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몇 번째 작은 값. large는 몇 번째 큰 값. 이것도 커멀 2급에서도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 라지 스몰에 대해서도 ITQ에서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려운 함수 아니에요. 쉬우니까 여러분들 보너스 점수 주는 것처럼 쉬운 함수예요. 그러니까 라지가 뭐고 스몰이 뭔지를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에 대해서 지금 구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약간 불만족. 두 번째 점수라고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K번째가 뭐예요? 2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약간 불만족의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를 얘기하네. 얘가 지금 이제 array로 들어가는 부분이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셀값의 주소가 어디예요? 12셀이죠. 클릭하시고는 large array 그러면 누구라고요? 약간 불만족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불만족의 데이터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범위를 잡았더니 여러분들 혹시 약간 불만족이라고 뜨나요? 뜨나요? 요거는 우리가 이름 정의하지 않았는데 여기 자체에서 이름 정의가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름 정의는 어떨 때 쓰냐면 우리 아까 절대 참조한 거 기억하실까요? F4키 눌러서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하시게 되면 절대값처럼 고정되는 값으로 사용한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정의된 이름은 약간 불만족을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범위를 잡으셨는데 얘가 F5에서 F11로 잡힐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이름 정의가 안 돼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또는 얘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지워버리시고요. 여러분들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물을 쓰다가 보면은 이름 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그 이름이 뭐였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수식을 사용하다가 거기에 셀의 주소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클릭하는 동시에 셀 주소가 계속 바뀌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럴 때 이름 정의를 미리 해놨어요. 그럼 확인하는 거가 뭐냐면 F3키래요. 뭐라고요? F3키. F3키 눌러보실까요? 지금 수식 안에다가 이름 정의되어져 있는 목록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수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름 붙여넣기 대화 상자가 뜨면서 여기 이름 붙여넣기 안에 목록 안에 보면 이름 정의해 놓은 이름 보이세요? 이게 없으면은 이름 정의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ESC 눌러서 빠져나오셔서 이름 정의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택하셨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약간 불만족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이름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쓰는 거지 이름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못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어레이는 이제 끝난 거예요. 맞아요? 컴마 찍으시고 여기서 몇 번째 값을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면 K 값은요. 2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K는 K번째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해당하는 번호를 알고 싶은 거. 아시겠죠? 가로 닫으시고 엔터 쳐보세요. 되셨나요? 근데 얘는 퍼센트지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얘가 원래는 백분율로 갖다 하는데 여기에 있는 값이 백분율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제일 큰 값이 누구냐면 여기 값 중에서 제일 큰 값. 딱 보시게 되면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0.182가. 얘가 1등으로 크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두 번째로 큰 값이 누구예요? 얘네요. 우리 눈으로 이거는 일일이 이렇게 확인해야 되잖아요. 순위를. 1등, 2등, 3등에 대한 해당하는 값을 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라지로 갖다가 계산한다라는 거 보세요. 얘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그대로 찍어줬어요. 맞나요? 결과값도 예상할 줄 아셔야지 나중에 함수 안에서 함수를 구하실 때 식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랭크 보세요. 얘는 뭘로 표시해줘요? 이 값을 그대로 표시해주는 게 아니라 1, 2, 3, 4 순으로 순위를 표시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지는 뭘로 표시해줘요? 여기 범위 안에서 내가 해당하는 알고 싶은 값을 클릭을 해주시면서 써주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갖다가 표시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밑에다가요, 스몰도 한번 구해볼까요? 스몰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범위 안에서 작은 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두 번째로 작은 값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에서 약간 불만족이 있는 거에서. 아시겠죠? F3키 누르시고. 왜냐면 이름 정의하세요. 그러면은 F3키 눌러서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시니까. 이름 붙여넣기 약간 불만족에 클릭하시고 확인. 컴마 찍으시고 얘는 몇 번째 작은 값이요? 두 번째 작은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쳐보세요. 얘는 스몰이기 때문에 여기 범위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제일 작은 값이 누구예요? 얘예요. 얘가 1등이죠. 1등으로 작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작은 값을 찾으니까 얘가 2등인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내용이 얼마 없으니까 금방 찾는 거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언제 찾아요? 맞습니까? 그럴 때 찾는 함수가 누구라고요? 스몰하고 라지하고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화면 좀 잠깐 봐주실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에버러지는 뭔지는 알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라운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름을 맞췄어요. 자릿수 함수라고. 자릿수 함수는 어떤 값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자릿수를 갖다 맞춰서 딱딱 끊어서 보고 싶을 경우 있어요. 그럴 때가 자릿수 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함수 중에서 제가 여기 라운드로 가지고 예를 들은 걸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인수는요 다 똑같아요. 밑에 거는. 그래서 밑에다 쭈루룩 적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라운드는 반올림 함수예요. 반올림은 뭐예요? 5 이상이면 바로 앞자리에다가 올림을 1을 더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5 미만이면 버림을 해버린다는 함수가 라운드 함수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운드 업은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올림 함수예요. 바로 앞자리에다 그냥 무조건 올려준다는 얘기에 버리면서. 라운드 다운은 뭐예요? 무조건 내림이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 트렁크 함수는 처음 보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트렁크는 절삭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절삭이라는 영어가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서 몇 글자만 이렇게 따와가지고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사람들마다 다름이더라고요. 막 TRUNG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면 줄임말이니까. 저는 그냥 우리 재미나게 수업해야죠. 그래서
런, 크 이렇게 남자 팬티처럼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읽는 나름이니까. 그래서 트렁크라고 저는 읽어요. 그냥 여러분들 읽기 제가 틀렸으면 여러분들 다른 발음으로 읽으셔도 돼요. 얘는 읽기 나름이에요. 아시겠죠? 함수가 조합되어져 있는 거고 조금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너무 영어가 길다. 그러면 줄여서 많이 써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라운드 다운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함수 수식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절삭인데요. 절삭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하고 의미가 똑같냐면 버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값이? 라운드 다운이나 트렁크 함수나 값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자릿수 함수가 또 누가 있냐면 인트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인테저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정수. 정수가 인테저야. 그래서 ABS하고 여기에 넘버라고 뜨는데 얘는 정수, 소수점 자리가 있으면은요, 정수로만 딱 보여주고 밑에는 다 버림으로 해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값이라고 혹시 배웠을까요? 우리 절대값 요렇게 배웠죠? 자, 이거하고 이거의 값이 얼마인지 보실까요? 얘 얼마예요? 절대값으로 넣었어요. 얘 얼마예요? 얘 2예요. 얘는요? 얘도 2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은요, 음수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산하는 함수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절대값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기호로 표시할 수 없어서 이거를 ABS로 표시하면 얘가 절대값이라는 의미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하다가 보면은 음수로 나오기 싫은데 이럴 경우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양수로만 보고 싶은데 그러면 ABS로 이렇게 덮어 씌워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양수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뭐를 해봐야 돼요? 제가 임의로 요거를 써놓은 거고요. 자릿수 잘 맞춰서 썼다고 했는데 이게 좀 밀렸네요, 값이. 자릿수를 얘를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됐네요. 이제 대충. 자, 여기 소수점 자리 여기 있어요. 0 기준으로 하고 얘가 0이라고 보시면 돼요. 0은 뭐예요? 정수. 아시겠죠?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를 1, 소수 둘째 자리를 2, 소수 셋째 자리를 3 이렇게 표시하고요. 1의 자리는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릿수가 완전히 이렇게 땡겨가고 값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1의 자리부터는 이 자리를 버림한다, 뭐 내림한다 이러잖아요. 올림한다 그러면 이 자리는 남겨줘야 되잖아요. 1의 자리부터는 0으로 채워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0 하나 채워준다. 마이너스 2 그러면 0 2개 채워준다.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를 0 3개로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마이너스는 0으로 채워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문제를 냈어요. 이게 라운드업이에요. 맞아요? 여기 숫자에서 라운드업인데 숫자라고 하는 거는 얘 값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값을 갖다 했는데 2 있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소수 둘째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라운드업은 무슨 말이에요? 버리면서 여기를 1을 더한다는 뜻 아니에요? 바로 앞자리에다가.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467.28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라운드업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 있었어요. 마이너스 2 자리면 어디에요? 여기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버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바로 앞자리에다 더할 거야 말 거야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얘가 딱 보니까 값이 얼마예요? 5 이상이죠. 5 이상이면 여기 바로 앞자리에다 2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00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 자릿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커말 리그업에서도 잘 나오고요. ITQ에서도 잘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우리 셀서식에서 자릿수 정렬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맞아요? 자릿수에서 소수점 자리가 많이 있는데 내가 정수를 이렇게 있네. 딱 끊으면 억지로 이게 정수로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근데 알고 계세요? 거기 자릿수에서는 여러분들 셀서식에서 해주는 거는요. 반올림으로 해줍니다.
뭐로 해준다고요? 반올림 해줘요. 그러니까 5 이상이면 바로 앞자리에다 2를 더해줘 버리면서. 아시겠어요? 근데 5 미만이에요? 그러면 안 더해요. 그냥 버려버려요. 알고 계세요? 셀서식에서 자릿수 정렬하면 무조건 뭘로 된다고요? 반올림으로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반올림을 안 하고 정확하게 이게 잘라갖고 버릴 거야. 그러면 꼭 여기에 제가 자릿수 함수 알려드렸잖아요. 버리는 함수 누구 있었어요? 라운드, 다운, 트렁크. 요 함수밖에 없습니다. 정수로 꼭 자를 거야? 그러면 인트로. 아시겠습니까? 함수를 써야 돼요. 수치로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버려버린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셀서식이 반올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처음 봤죠? 저는 값을 이렇게 계산해봤는데 왜 이러지? 하고 원리를 표현하니까 5 이상이면 반올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숫자에다가 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에버러지부터 먼저 구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눈하시고 에버러지 AV 치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 값에 에버러지 뜨실 거예요.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라고 나오죠? 택키 눌러주시고 여기 넘버 1, 넘버 2 점점점이면 값이 떨어져 있냐 붙어져 있냐 이걸 보라고 했잖아요. 대체로 만족은 어디에요? 값을 인수 여기에 항목을 찾아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이제 더 이상 인수가 없으니까 엔터 쳐주세요. 되셨으면 엔터 치셨으면 지금 이게 현재 값에 백분율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수치적으로 한번 바꿔주실까요? 일반으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여기에 챕터 여기 저자가 이미 지정해놔서 그래요. 얘는 자 여기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냐면 평균을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래요. 두째 자리가 뭐예요? 소수 여기 두째 자리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올림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버리는 거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버리면 얘가 어때요? 버리면서 여기 자리에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뭘로 돼요? 0.74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은요, 소수 두째 자리인데 밑에서 얘를 한번 보세요. 69.36%로 이렇게 해달래요. 맞아요? 이게 뭐 백분율로 두째 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림에 보시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여기에서 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퍼센테지로 나와 있으면 곱하기 100을 했다 해주면은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넷째 자리까지 봐야 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백분율로 두째 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퍼센테지로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뭘로 돼요? 나중에 백분율로 표시하면 73.75로 된다는, 76으로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라운드로 갖다 하는 거니까. 5 이상이잖아요. 얘 버리려고 하는 거가. 맞아요? 그럼 보세요. 클릭하시고요. 여기 에버러지 앞에다가 놓고요. 지금 현재 여기 숫자에 대해서 5자리 나왔었잖아요. 넷째 자리까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라운드. 자, 라운드에 딱 들어왔는데 넘버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넘버가 뭐냐면 숫자. 지금 여러분들 값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값 나온 게 숫자로 나온 거 맞죠? 소수 5자리까지. 그래서 에버러지가 통째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에버러지가 통째로 들어가요. 아시겠죠? 통째로. 그래서 넘버는 에버러지가 들어간 거고, 컴마 찍어서 넘지지수가 뭐였냐면 자릿수예요. 소수 자릿수 얘는 2 쓰려고 봤더니 어때요?
백분율로 표시해서 소수 둘째 자리래요. 그러면 백분율이니까 얘는 뭐예요? 4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수 넷째 자리까지. 자,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 쳐보세요. 근데 일부러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백분율을 없앴기 때문에 일반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6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아까 5였는데 네, 컨트롤 1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백분율로 내려오셔요. 저 마우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 여기에서 백분율로 갔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찍어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출력 형태처럼 73.76%로 나온 거 맞으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어요. 함수가 맞아요? 그러면 카운트는 뭐 하는 거예요?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if는 뭐 하는 거예요? 뒤가 붙어 있으면 조건이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이 한 개에 만족하는 거에 개수를 구한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를 딱 보시게 되면 조건이 뭔지를 몰라요. 여기에서 문제 보면은 5번에 매우 불만족이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매우 불만족이 어디예요? 딱 보니까 여기 데이터에서 구하는 거네요. 맞아요? 여기에서 몇 %예요? 1%. 1%는 값이 얼마예요? 0을 갖다 더 쓰면 돼요. 0을 2개 곱해줘요. 001이죠. 맞나요? 저도 써놓고 제가 헷갈려 이제. 맞나요? 0.01인가요? 0.001인가요? 맞아. 0.001이에요.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맞아요? 그러면 0.001을 갖다 해주는데 0.001보다 큰 값에 대한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놓고 제12셀에다 구해야 되는 거 맞죠? 클릭하시거든. count if 누르시면은요, 여기에 보세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나온 거 맞으시죠? 네. 그러면 탭키 눌러주시고, 렌즈 뭐라고 그랬어요? 범위라고 그랬죠. 근데 뒤에 누구 범위? 모르잖아요. 뒤에 크리티어가 있잖아요. 크리티어가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조건이 뭐예요? 매우 불만족의 1%를 여기서 구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여기 범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 이상을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매우 불만족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범위 안에서 1% 이상 찾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컴마 찍으시고 컴마 찍으셨으면 1%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이상이면은 뭐라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죠. 부등호가. 그래서 크리티아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를 써주시면 돼요? 네, 크거나 같다인데 비교식이잖아. 비교식은 얘 크거나 같다부터 시작하면은요 문자로 취급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어디 갔어요? 제 거 지워져 버렸네요. 잠깐만요. 크거나 같다. 되셨어요? 거기다가 뭐 해주면 돼? 1. 이렇게 1 쓰시게 되면 100%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1%면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0.001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면 1% 이렇게 쓸 거예요? 네, 이게 더 편하죠. 왜냐면 수치하다가 동그라미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퍼센트지는요 연산자예요. 백분율로 표시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쌍따옴표다 쓰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얘는 여기에 크리티아 여기에서만 허용해준다고 어딨어요? 그래서 쌍따옴표 닫아줘야죠.
되셨을까요? 자, 되셨으면 가로 닫아주시고, 그리고 엔터 쳐보세요. 엔터 쳤더니 여기 3 이렇게 나온 거 맞아요? 네, 그러면은 1% 이상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1% 이상이 얘는 어때요? 1% 이상보다 크는 거예요? 얘가 큰 거 맞아요? 네, 맞잖아요. 크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백분율로 바꿨다가 할까요? 네, 백분율로 바꿔서 얘가 이렇게 1%예요. 맞아요? 1% 이상이에요. 매우 불만족해. 1%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지금 왜 이렇게 나왔냐면 여기에 소수점 자리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얘가 반올림 되니까 더 많이 보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소수점 자리를 자릿수 여기 늘림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딱 3개밖에 표시 안 될 거예요. 한 자리만 표시 더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얘 몇 개예요? 3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딱 3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얘가 100분율 눌렀더니 뭐예요? 다 만족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잖아요.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셀 서식은 반올림 돼서 보여준다고. 맞아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수 한 줄짜리까지를 꼭 보여줘야 돼요. 보여줬더니 보세요. 반올림 된 거 보이시죠? 반올림 된 자리가 앞에가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려면 그 전에 자릿수까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우리 그냥 이거를 퍼센티지로 바꿔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죠. 원래 상태가 뭐였어요?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좌우제대로 여러분들 표시 형식을 바꾸는 거를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3 나온다라는 거 알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문제 끝까지 읽어보시면 뒤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예제로 4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뒤에다가 뭐 붙여달래요? 그룹 붙여달래잖아요. 연산자, n% 연산자 해가지고. 맞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숫자는 이미 나왔는데 거기 뒤에다가 덧대어서 그룹을 내달라는 얘기건데 여기는 우리는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거 셀서식하고 그룹 써놨어요. 그래서 뭐지? 저 이랬거든요. 이거는 실무에서 하실 때 얘를 다시 갖다가 내가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 n% 그룹 하시면 얘는 문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두고두고 써야 돼. 근데 보여줄 때 뒤에다가 그룹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셀서식으로 꾸며줘야 되는 거 맞아요. 셀서식의 표시 형식은 꾸며주기만 하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n% 해갖고 덧대어서 더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함수기 때문에 뒤에다가 덧대어서 그러면 얘는 함수하고 누구하고요? 함수하고 문자하고 같이 쓸 수 없다고 얘기했죠? 반드시 누구랑 연결을 해줘서 써주라고 했어요? n%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룹이 문자의 숫자예요? 문자. 근데 그룹이 딱 붙었어요? 떨어져 있어요? 딱 붙어 있으면은 쌍따옴표 안에 딱 붙여서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어요 한 칸이 그럼 쌍따옴표 안에서 띄어쓰기 해주는 거예요. 쌍따옴표 안에서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서 띄어쓰기까지 잘 보고 해주시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룹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딱 붙여서. 이해되셨어요? 쌍따옴표 안에 쓰는 거 잘 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에러가 나는 게 뭐냐면 n% 빼먹고 쌍따옴표 하나 빼먹고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납니다. 되셨을까요? 엔터 쳐보세요. 엔터 치자니까 여기가 뭘로 나요? 세 그룹 해가지고 출제 거기 예제하고 똑같이 나오신 거 맞으시죠? 네.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를 한번 해보실 거냐면 여기 이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count if하고 똑같은 함수가 누군지 아세요?
D 아니 에버리지 아니야. 카운트 A 또는 D 카운트 개수 구하는 거라고 우리 앞전에서 이렇게 쭉 설명해 줬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 구할 수 있어요. 한번 구해볼까요? 구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우 불만족이라고 여기 써져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1% 이상이니까 얘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얘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다 만들 거냐면 매우 불만족을 복사를 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L4에다가 붙여넣으라고 얘기할 거예요. 조건은 어디다 만들어요? L4에다가. 겨울의 왕국 엘사가 생각이 나죠? 네. 엘사 보셨어요? 2? 네. 저도 몇 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면은 겨울왕국도 원 나왔을 때도요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저희 꼬맹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엔터 쳐가지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1% 이상 있죠. 요거를 비교식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크거나 같다? 1%. 얘도 퍼센트지 꼭 써주셔야 돼요. 퍼센트지를 안 써주면 내가 계산해서 0.001 이렇게 써줘야 되고. 알겠습니까? 되셨어요? 자, 엔터. 그러면 이게 조건이 된 거죠. D로 시작하는 함수다 그러면 꼭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여기에서 범위를 잡는다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조건 데이터를 이용한다. 조건 입력은 데이터를 이미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범위 잡아갖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범위 잡는 거는 여기 부등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밑에 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면은 얘는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는이 생략된 거예요. 요런 것만 되는 거고 부등호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렇게 내가 만들어줘야 돼. 따로 별도로. 아시겠죠? 실무에서 이용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표 만들기, 얘는 이렇게 딱 봤을 때, 2% 쓸까, D로 쓸까, 표 만들기 귀찮은데, 그러면 카운트 2% 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나는 D 카운트로 할 건데, D 카운트 2로 할 건데, 그러면 무조건 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조건이. 이런 의미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연습하기 위해서, D 카운트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거고요. D 카운트 A로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 똑같아요, 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얘는 필드가 숫자 필드만 내야 돼요. 필드가 뭐라고요? 계산할 값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필드가 뭐여야 된다고? 숫자. 얘는 숫자만 돼요. 아시겠어요? 얘는 필드가 뭐여야 돼요? 비어있지 않으면 돼요. 제가 한글을 못해요. 자, 여기에서 필드가 알겠나요? 그래서 뒷칸 개수 세는 거는 필드에 연연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필드에 연연하지 않는데 숫자냐, 그러니까 뒷카운트만 유의하시면 돼요. 숫자로 되어져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 필드에서 숫자가 누구예요? 여기 매우 불만족. 얘 숫자잖아, 데이터가. 요걸 보란 얘기예요, 필드가. 계산값인데 데이터 형식이 숫자로 되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도 숫자죠.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함수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하세요. 데이터에 입력하는 거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숫자인지 문자인지 모르죠? 클릭을 해봐야지 아는 거죠. 클릭을 해서 봤더니 3개월 이렇게 썼네. 그러면 얘는 문자네. 그러면 디카운트는 얘 두 개는 안 돼요.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져 있는 얘네들만 4개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뒷카운트에 있는요. 비어있지 않으면 된대요. 데이터 값이. 딱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서 비어있어요. 요만침이? 안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필드가 어때요? 아무거나 눌러도 똑같아요. 결과값은. 이해되셨을까요? 되셨어요?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여기 매우 불만족을 할게요. 아시겠어요? 이쪽 분단은 약간 불만족 필드를 클릭하세요. 저쪽 분단은 대체로 만족을 클릭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결과값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확인하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K12셀에다가 넣으세요. 면하시고 디카운트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범위예요. 근데 항목 포함해서 전체 표범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함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얘 제외하고 하자고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B4부터 어디까지요? H11까지를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기다가 할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니까. 자, 이렇게 범위 잡으셨어요. 맞아요? 데이터베이스죠? 컴마 찍으시고 필드는 누구 할 거라고요? 저는 매우 불만족할 거예요. 왜냐면 뒷카운트는 숫자로 되어져 있는 필드만 클릭하면 돼, 데이터를. 데이터가 숫자로. 저 맞아요? 그럼 이쪽 분단은 뭐 누르라고 했어요? F4 누르세요. 자, 저쪽 분단은요? G4 누르세요. 왜냐면 값이 똑같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려고요. 아시겠죠? 컴마 찍으시고 크리티아는 우리 아까 전에 L4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L4의 범위 L4하고 L5로 갖다가 범위 잡아주세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범위 잡았어요. 크리티아 끝났죠? 끝났어요. 가로 닫고 엔터. 되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3 그대로 나온 거 맞아요? 그룹은 나중에 쓰는 거니까 그냥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거 한번 해볼게요. 디카운트 A예요. 디카운트 A는 뭐예요? 비어있지 않는 셀의 모든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확인했죠? 비어있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그러면 는 하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할게요. 디카운트 A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헷갈리니까 디카운트는 숫자 필드만. 아시겠죠? 데이터가 숫자로 된 것만 클릭하는 거고 디카운트 A는 뭐예요? 다 돼요. 비어있지 않는 데만 필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션을 줄게요. 저는 그룹 할게요. 이쪽 분단은 여러분들 구분 클릭하세요. 아시겠죠? 저쪽 분단은 이 분단은 조사기간 클릭해주세요. 값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확인 좀 하려고요. 아시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주시면 돼요? 네, B4에서부터 H11까지를 범위 잡아주세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감으로 잡으세요. 눈하고 손하고. 아시겠죠? 자, 컴마 찍으시고 필드는 저는 뭐 한다고요? 저는 그룹 한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1분단은 구분, 2분단은 조사기간 클릭하세요. 됐어요? 클릭하시고 컴마 찍으시고 크리티아 넘어왔으면 크리티아는 우리가 L4하고 L5에다가 이거 조건 범위 만들어 놓은 거 맞으시죠? 그러면 범위 잡으세요. 가로 닫고 엔터 꽝 해보세요. 3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하실 때는요, 솔직히 이거를 왜 다 가르쳐 주냐면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하게 되면 어때요? 골라서 실무에서 쓰는 거예요. 어떠한 값을 하더라도 값이 나올 수 있는 함수는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시는 거예요?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시험은 어때요? 이 함수 이용할 수 있냐, 저 함수 이용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해는 되시죠? 크리티아가 틀리다라는 거. if가 있는 크리티아랑 D로 시작하는 크리티아가 틀리다는 거 명심하세요. 이거 헷갈려 하세요. 많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를 하실 거냐면 이제 6번 한번 해볼까요? 자, 6번을 한번 하시기 위해서 6번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네요. 맞아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의 함수에서 보시면 D로 시작하는 함수는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D 함수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는 D로 시작하고 여기 뒤에 나오는 함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D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요, 거즘 요거 조건 인수가 다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까봐 필드라고 쓰면 못 알아들으실까봐 항목 포함해서 표 전체 표금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필드는 계산한 항목을 클릭을 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 아까 전에 조사기간 요거 필드명 클릭한 거 기억하세요?
항목 클릭했잖아요. 요거 클릭하셔도 되고 계산한 열번호다 그러면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잖아요. 저 끝까지. 그러면 내가 조사기간 할 거야.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3 이렇게 숫자로 써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필드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입력할 수도 있어요. 조사기간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가 입력할 수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해요? 요거 계산할 항목으로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저자는 3 이렇게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줄을 알아야죠. 이거 왜 이러지가 아니라 여기 조사기간 계산하기 위해서 3 썼구나. 또 어떤 사람은 D4 그러면 조사기간에 대해서 필드를 계산했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필드는 뭐라고요? 계산할 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크리티아는 뭐 하는 거냐면 조건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항목하고 값하고 같이 써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D로 시작하는 함수다 그러면 원칙이 있어요. 조건 범위부터 먼저 확인하고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전번에 한번 배웠는데 한 번 더 배우면 조금 더 매끄러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우리 고급 필터 배우셨죠? 고급 필터가 뭐였어요? 고급 필터는 원하는 조건을 나중에 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어때요? 고급 필터 이용하신 거 기억나죠? 그래서 거기에 만든 조건 범위의 표 우리 만들었잖아요. 얘하고 D로 시작하는 함수의 표하고 같습니다. 같은 의미야. AND 조건이면 어때요? 필드명은 위에다가 나란히 쓰고 밑에 검색값을 갖다가 나란히 써주면은 뭐라 그랬어요? AND 조건이라고 그랬고 맞아요? 검색값을 서로 다르게 써놨어요? 그럼 무슨 조건이라고 했어요? OR 조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D 함수하고 고급 필터에 조건 범위 있어요. 표로 만드는 조건 똑같다라는 거 머릿속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를 계산 한번 해보실 거냐면요. 제가 여기에다 써놨어요. 데이터베이스를 함수를 이용할 때는 조건의 범위가 항목하고 값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 범위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고급 필터 만드는 거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뭐를 한번 해보실 거냐면 D-에버러지가 나왔어요. 맞아요? D-에버러지면은 일단은 D-에버러지 그러면 조건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D가 있네 그러면 조건을 구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요? 조건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문제를 보고 조건을 어디가 조건이고 어디가 필드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계산할 값이 있으니까.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주거 유형이라고 써져 있어요. 맞아요? 주거 유형이 어디 있는지 여기 표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보시니까 주거 유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문자잖아요. 문자는 같은 이름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찾는 건데 우리 D로 시작하니까 필드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가 조건이에요. 얘가 조건. 아시겠어요? 근데 얘를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고민 살짝 되잖아요. 우리 아까 전에 엘사셀에다 만든 거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세요. 화살표 다음에 조건은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한다 라고 돼 있으면 따로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만들라고 하면은 조건의 위치에 셀 주소가 주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엘사셀에다 만든 것처럼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조건이고 누구에 대해서 평균 구한대요. 평균이라는 글씨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매우 만족 평균 있어요. 줄 그어놓고 여기다 쓰세요. 필드. 그러면은 계산할 값인데 누구에 대한 평균이냐면 매우 만족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필드가 되는 거예요. 저 지금 다 찾아줬죠? 얘가 크리티하고 얘가 필드고 데이터베이스는요? 당연히 B4에서 H 11까지가 데이터베이스죠. 다 구했죠? 끼워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항상 여러분들 D로 시작하는 함수다 그러면 조건부터 먼저 봐요. 아시겠죠? 그리고 카운트, 그러니까 디카운트 A는 필드에 연연하지 않아요. 누구만 신경 쓰면 된다 하세요? 디카운트는 숫자인지 문자인지만 확인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데이터가 숫자로 되어져 있는 건데 여러분들 D에버러지나 여러분들 D썸이나 얘네들은 Dmax, Dmin 같은 경우에는요 값이 있어요. 여기 어디 범위 안에서 구하라는 값이. 그러니까 평균, 막 최소, 합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이 나와져 있는 항목의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디다가요? 네, J13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쓰면은 잘 안 보이니까 항상 여기 클릭하면은요 수식 입력줄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쓰셔도 돼요. 클릭하고 꼭 여기 안 올라와도 돼요. 여기에 올라오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는 하시고 D카운트, D에버러지네요. D에버러지 해주세요. D에버러지 딱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명록에서 평균을 구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지정한 조건에 평균을 구하는 거가 D에버러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D에버러지 탭키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B4에서부터 어디까지요? H11까지. 맞죠? 컴마 클릭하시고 필드 나왔죠? 필드가 계산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에 대한 평균이라고 했어요? 매우 만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매우 만족 클릭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열 번호 셀 거예요? 여기서 1, 2, 3, 4, 5, 6, 7. 7을 써도 좋고 H4를 클릭해도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H4가 더 편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H4로 하고 컴마 찍으시고 크리티아는 뭘로 해주시면 돼? 조건이 아까 전에 그룹하고 주거형의 유형이다 라고 우리 아까 찾았잖아요. 네, 요거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되셨나요? 자, 그랬더니 99.10% 그러니까 요거에 만족하는 거에 찍었는데 요 의미가 뭐냐면요. 주거 유형이 여기 이렇게 있네요. 맞아요? 8행까지 있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면 8행에 해당하는 요 줄을 같이 찾아요. 그래서 요거만 더해갖고 나누기 요거에 대한 개수를 했다는 거가 뭐예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뭐 했어요? 골라서 한 게 아니죠. 전체 범위 잡으니까 치가 알아서 찾아서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가지고 결과값을 찍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함수가 또 누구예요? 에버러지 if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에버러지 if를 여러분들 구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주거형 유형이잖아요. 조건이 얘가. 맞아요? 그쵸? 그리고 계산할 값은 뭐예요? 여기 매우 만족이라는 거 알았죠? 똑같아요. 근데 함수 인수에 따라서 범위를 잡냐 어떻게 잡냐가 또 틀려지는 겁니다. 인수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밑에다가 한번 구해 보실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랬다 저랬다 한번 연습해야 돼요. 문제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게 나와요? 함수 이름만 다르게 나오거든요. 항상. 이거 사용할 수 있나 없나? 그럼 여기다가 우리 에버러지 if로 갖다가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해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할게요. 셀을 먼저 클릭하고 저는 수식 입력줄에다 쓴 거예요. 는 하시고 에버러지 if. 자, 렌즈예요. 렌즈는 뭐라고 했어요? 뒤에 크리티아가 있으면 크리티아의 범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조건이? 여기 그룹 안에서 주거 유형 찾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룹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D가 안 붙었기 때문에 필드만 빼야 돼요. 범위 또 이렇게 잡지 마세요. 땡이에요. 왜요? D가 아니잖아. 데이터만 잡는 거예요. D가 아니면 무조건 데이터만. 아시겠죠? 컴마 찍으시고 크리티아는 여기 안에서 누구 찾는 거예요? 주거 유형 찾는 거죠? 같은 값이죠? 맞아요? 그러면 생략을 는은 생략하시고 여기다 주거 유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셨어요? 컴마 찍으시고 에버러지 렌즈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생략하지 않고 씁니다. 생략하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려고 하는 게 누구입니까? 지금 보시면 매우 만족이죠. 근데 에버러지 렌즈야. 그러니까 뭐예요? 평균을 구하려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가 뭐가 붙어 있는지 잘 보시고 렌즈가 붙으면 범위라고 했죠. 그러니까 딱 해석해 보니까 뭐예요? 평균을 구하려고 하는 범위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매우 만족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구하는 식이 틀리죠? 근데 결과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가로 닫으시고 엔터. 나오는 거 맞아요? 얘는 백분율로 고치면 9.10%로 나오는 거고요. 수치로 나오면 0.0991 맞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이제 앞으로 구할 때 같은 함수는 이렇게 돌려치기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구하고 저렇게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이 되면 나중에 실무에서 쓸 때는 어때요?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죠. 자, 책자 61쪽 보시면서 우리는 유형 4-1번 정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요거 불러와가지고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차피 정답은 지우고 할 거니까 우리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불러오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정답 불러오세요. 이게 만약에 또 안 열리신다 그러면 파일 탐색기 밑으로 숨었잖아요. 다시 더블 클릭해갖고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61쪽, 62쪽까지 하시잖아요. 조금 스피드하게 나갈 건데 한 번 배웠으니까 한 번 들었으니까 어때요? 귀에 익잖아요. 두 번 들으면 좀 낫고 세 번 들으면 더 낫습니다. 처음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젊은 친구들도 이거 한 번도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요, 어려우는 게 함수예요. 저는 고등학교 수업도 한번 해봤어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고등학생이면은, 아우, 지금 우리 부원보다 배우고 있는 학생 입장이니까 더 잘하겠지. 엄청 기대하고 갔어요. 아니에요. 더 안 해요. 고등학생에서 딱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성인반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필요로 의하니까 열심히 하죠. 반복적으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생은 수업 시간에 듣는 게 땡이고요. 언제 끝나요? 뭐 배워요? 그만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게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치려고 하는 의욕이 실출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1번을 보시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니까 무슨 함수 나왔어요? 랭크 EQ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순위를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랭크도 있고 랭크 EQ도 있다라는 거 보세요. 예전에는 랭크로만 나왔는데 랭크 EQ하고 랭크 AVG라는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봐라 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비슷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1번, 2번, 3번이 어디냐면 여기는 우리는 정답을 불러왔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빨간색 범위 잡아놓으신 거 맞아요? 요거 데이터 먼저 지워주실까요? 지우시고요. 얘는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으로 바꿔놓으세요. 우리가 실무에서 하실 때는 일반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 좋게 꾸미는 거가 표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만들어 놓고 놓으면 이거 뭐지? 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컴말리급은 또 처음으로 만들어 놓고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컴말리급은 저자가 표시 형식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변경하면 여러분들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하실 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입주 순위를 구하는데 랭크 EQ예요. 그러면 얘는 순위를 구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는지 문제를 보니까 정의된 이름이 있대요. 입주일로. 맞아요? 입주일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빠른 업체가 1이 되도록 해달래요. 맞아요? 그러면 입주 업체 입주일을 보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 딱 보셨을까요? 보셨어요? 여러분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자, 요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봤더니 가장 빠른 업체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입주일이 늦은 사람이에요? 빠른 사람이에요? 빠른 사람이면 날짜가 빠른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날짜가 빠르다는 얘기는 값이 낮다는 얘기예요? 값이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낮은 값이 1등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뭘로 구해야 돼요? 오더를? 오름차순으로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랭크에서 여기 정의된 이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의된 이름으로 갖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의된 이름을 보니까 범위로 잡혀 있어요.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름 상자 있죠? 이름 상자에 목록 단추 눌러보실까요? 그러면 입주일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디를 범위 잡았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클릭을 한번 해보실까요? 어디 잡혀요? E5에서 E12셀이라고 잡혀요? 네, 여기는 시트 이름별로 관계없이 여기 통합 문서로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전체가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름 정의를 까먹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 상자에서 여기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면 범위가 어디 잡혔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하다가 보면 자주 쓰면 모르는데 며칠 있다고 써봐요. 이거 이름 뭐였지? 이제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유용하다고 보면 돼요. 굳이 어디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수식에서 이름 관리지 안 들어와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냥 이것만 단순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범위 잡으시고 이 범위가 잡혀 있다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범위가 잡혀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인수 안에서 범위로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이름 정의를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름 정의 아무데나 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름 정의 되는 거 범위로 된 거 확인하셨으면 범위로 들어가는 자리. 아시겠죠? 그러면 함수 써줘야죠. 랭크 EQ라고. 항상 함수를 쓰시면 는 하시고 랭크 RA 쓰면 랭크 EQ 이렇게 뜹니다. 맞아요? 자, 탭키 눌러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좀 보기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할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쓰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수식은 한눈에 이렇게 한 줄로 보는 게 낫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다가 이렇게 클릭하고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수식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랭크 넘버예요. 넘버 지금 여기서 뭐에 대해서 순위 구한다 했어요? 아까 전에? 입주일에 대해서 구한다고 얘기한 거 맞으세요? 그러면 누구여야 돼요? 입주일에 셀에 시작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서 구해요? 여기에서 구해요. 그러면 같은 행에 있는 입주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입주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게 넘버. 이게 순위를 구할 거니까. 컴마 찍으시고 그 다음에 RF는 뭐라고 했어요?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름 정의하신 이름이 뭐였어요? 입주일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자리에 이름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F3키 누르시면 입주일 이렇게 누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 잡으셔도 입주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범위 잡아도 들어간데 입주일이 뜰 때도 있고 안 뜰 때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름 정의 그러면 반드시 이름 정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지 입주일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F3키 눌러가지고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타이핑 해주셔도 상관없는데 타이핑은 내가 실수하기 많겠죠. 그래서 타이핑하는 거를 저는 권장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름 정의 그러면 무조건 F3키 눌러서 하는 걸로 익히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내림차순이라고 했어요? 오름차순이라고 했어요? 내림차순이라고 그랬어요? 오름차순이라고.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오더는요, 생략하시면 무조건 내림차순을 구한다는 얘기고요. 앞으로 여기 오더 값은요, 오름차순일 때만 쓰세요. 그러면 오름차순은 뭘로 써야 된대요? 1. 그 다음에 오더 다음에 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잘 나왔는지 확인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름 정의에서 범위 잡았을 때 얘 절대 참조해주세요 이런 말 안 하죠? 이름 정의 돼 있으면 고정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컨트롤 엔터 쳐보세요. 정확하게 값이 잘 나왔나요?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갖다가 쓰실 때 매번 이거 절대 참조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고정값 그대로 이름 정의 값으로 불러오실 때는 이름 정의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수식에서 이렇게 고정값으로 입력할 때 불러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 정확하게 읽어보시면요. N%가 있어요. 뒤에. 위를 붙여달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제를 꼭 봐주세요. 얘 보니까 1위 이렇게 돼 있으면 위자가 바로 바짝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바짝 붙어 있죠? 그러면 뒤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 하시고 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컨트롤 엔터 쳐주시게 되면 뒤에 위자가 제대로 붙었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되셨어요? 네. 자, 근데 얘는 %하고 위가 붙이면 문자일까요? 숫자일까요? 문자입니다. %가 붙으면 무조건 문자니까 가운데 정렬로 놓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2번에 보시게 되면 if하고 today 함수 나온 거 맞으세요? 자, if하고 today 함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if가 뭐라고 그랬어요? true, false 만들어가지고 참값, 거짓값에 해당하는 값을 찍어주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today는 뭐 하는 함수예요? 오늘 날짜를 표시해준대 연, 월, 일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준다는 거 우리 어저께 한번 경험해봤어요. 모르시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빈 셀에다가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today를 모르면. if는요 조건을 구할 줄 아셔야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if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확인을 해주실까요? 뭐에 대해서 결과값을 찍으라고 했는지 연결을 해주셔야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결과값에서 보시면 재계약하고 공백 찍으라고 되어 있는 거 맞으세요? 얘가 결과값이에요. 맞아요? 자, 얘가 결과값인데 여러분들 지금 확인해 주시게 되면은 if 몇 개 써요? 결과값을 한 개 두 개 쓰니까? 하나 들어간다는 거 알겠죠? 여기에 조건이 이 찍히는 값이 3개다 그러면 if 2개 쓴다고 그랬고, 맞아요? 그리고 4개를 쓴다 그러면 마지막 값은 거짓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3개에 대해서 조건을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맞나요? 네. 그것만 영악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커말 2급에서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if문은 실무에서 굉장히 자주 쓰기 때문에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계약하고 공백을 찍으셔야 되는데 여기에 결과값은 뭘로 해요? 재계약 공백은 그냥 찍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찍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조건에 대해서 찍으시게 되면은 조건을 갖다가 보셔야 되는데 if문으로 결과값 찍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조건은 논리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럼 문제를 읽어보시면 입주일 더하기 계약기간 단위 연으로 돼 있고 곱하기 365일 빼기 시스템의 오늘 날짜가 시스템 오늘 날짜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today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함수가. 맞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준대요. 그리고 92하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사칙 연산으로 계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날짜 형식이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러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끊어서 여러분들이 는이 들어가고 얘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거 식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비고를 범위 잡으시고요. 자, 비고에다가 범위 잡으신 거 맞으세요? 자, 범위 잡으셨으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해주셔야 되냐면 는을 갖다가 해주시고 여러분들 수식 그대로 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날짜 형식으로 계산을 해서 사칙 연산으로 계산할 때요. 제 맘대로 잘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어떨 때 사칙 연산이 이루어지는지 셀값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는 하시고 여기 문제에서 누구예요? 입주일이래요. 그러면 같은 행에 존재하는 입주일을 클릭하시는 거 맞으시죠? 자, 클릭을 했어요. 근데 얘 형식이 뭐예요? 연, 월, 일 형식인 거 맞으시죠? 그러면 여기 사칙 연산으로 이루어질 때 데이로 구한다니까 디데이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 월, 일이 있으면 뭘로 구한다고요? 디데이로. 아시겠어요? 디데이는 뭐예요? 1900년 1월 1일이 1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거기 이 숫자로 이렇게 계산한다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에 빼기라고 더하기라고 돼 있죠? 더하기 계약기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F5셀 맞아요? 예. 네. 근데 얘는 연이에요? 월이에요? 일이에요? 연이죠. 제가 아까 그랬죠. 연, 월, 일이 들어가 있으면 디데이로 구한다. 이제 1로 구한다는 뜻이 돼요. 근데 얘는 1이에요? 아니잖아요. 3년이잖아요. 3년은 며칠이에요? 1년이?
그래서 여기 365일 곱하기가 있는 거예요. 1로 갖다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식에서 구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365일. 왜 365일인지 알겠죠? 1로 구하니까 지금. 빼기 오늘 날짜래. 시스템 오늘 날짜. 맞아요? 무슨 함수 쓰면 돼요? 오늘 날짜가 제가 아까 끼워쓰기 할 때 뭐라 그랬어요? today가 들어간다 했죠? 여기 자리에 today가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끼워넣기 하는 거죠? today. today는 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로 열고 닫고 하세요. 됐어요? 컨트롤 엔터 쳐보세요. 자, 컨트롤 엔터 치시게 되면 여기 값이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사칙 연산했잖아요. 아까 일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칙 연산하면 날짜 형식으로 구했기 때문에 날짜 형식으로 돌아가는 성질이 강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깜짝 놀라지 말라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날짜로 당연히 사칙 연산했으니까 날짜 형식으로 나온 건 당연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날짜로 보는 게 아니라 날짜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수를 보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탭에 오셔가지고 얘가 날짜가 아니라 일반으로 바꿔주세요. 일반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707이라고 되어져 있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에는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날짜 기간을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92화는 뭐예요? 날짜로 계산하면 달로 계산하면 3달이에요. 3개월 전으로 계약 기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92화를 쓴 거예요. 날짜 그냥 30일 한 달을 30일 기준으로 봐서요. 맞나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사람,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서 3개월이 지났다, 아니면 3개월 안에 들어간다, 아니면 3개월보다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9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재계약 사항이에요? 90 이상이니까 아니죠.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270이면 지나도 한참 지난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재계약 사항이에요? 아닌 사항이에요? 재계약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3개를 검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여기 옆에다가 좀 적어 놓을까요? 3개만. 3개만 일부러 적어 놓습니다. 왜요? 암산이 안 되니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모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290이 안 되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90 이하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딱 보니까 요거 3개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값, 지난 거. 맞아요? 나머지는 90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3개에 대해서만 재계약이 나오겠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f로 표시해줘야 하는데 이것 값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현재 값을 true, false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90 이하를 갖다가 더 여기에다 덧대어서 써주셔야지 true, false가 되는 거지 않아요? 논리식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부등호에 얘가 값이고요. 현재 값하고 90 이하고 해줘야 돼요. 90 이하는 세트예요. 이하부터 써주고 90을 써주셔야 돼요. 이하가 뭐예요? 부등호가? 작거나 같다 90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작거나 같다 90 맞아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땅 쳐보세요. 치셨어요? 자, 치셨으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트루 펄스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값 보세요. 얘는 당연히 펄스고 우리 3개 쓴 거에서 트루 나온 거 맞으세요? 요렇게 검수하고 여기 트루 값에 대해서만 뭐를 갖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계약이고요. 펄스는 뭘로 찍는다는 얘기예요? 공백으로 찍는다는 얘기예요. 요거 트루 펄스 값을 찍어주는 함수가 누구라고요? if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식에 대해서 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if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써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로 해줘야 돼요? if는 true 자리에 재계약, 그 다음에 거짓 값에는 공백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식에 대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현재 식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if 안에. 맞아요? 그래서 는 앞에다가 커서를 놔요. 수식 앞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if가 들어가요. 탭키 눌러주시면 로지컬 테스트라고 뜰 겁니다. 맞아요? 로지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있어요. 논리식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식이 결과값이 true, false 나왔냐 이거 얘기한다고 했죠. 지금 금방 우리가 만든 식이 뭐예요? true, false 만든 거 맞으시죠? 그러면 얘가 통째로 들어가고요. AND 키를 누르셔서 커서가 맨 뒤로 가게 해주세요. 되셨어요? 그러면 컴마 딱 찍으시면 true 자리 넘어온 거 맞아요? 여기 true 자리에 뭐를 입력하라고요? 제게요. 되셨어요? 컴마 찍으시고 펄스는 뭘로 해줘야 돼요? 공백이니까 쌍따옴표 연속해서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가로 닫아주시고 우리 채우기 핸들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컨트롤 엔터. 자, 컨트롤 엔터 치셨으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써놓은 거 있어요? 요거 수식에만 써놓은 거에 대해서 90 이상 이하가 되는 거에 대해서만 재계약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공백이 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딱 3개 값만. 되셨을까요? 이 부분이 어려워요. 많이 해봐야 돼요. 내가 터득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 할 때 저는 반드시 조건을 찾아내서 true, false로 만들라고 얘기 계속 할 거예요. 문제가 똑같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요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억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은 거였어요. 맞아요? 얘는 지워주세요. 지워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번 볼까요? 3번에 보시게 되면 함수가 count if하고 count a가 나왔네요. 맞아요? count if는 뭐 하는 거였어요?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였고, 맞아요? count a는 뭐예요? 빈 셀을 제외한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함수 2개가 나와가지고 이거 무조건 계산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않을까요? 자, 문제를 보시니까 IT 업종 계약의 비율을 구하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100%로 봤을 때 100분율로 갖다가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부분값인가 값하고 나누기 전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인원을 볼게요. 우리 지금 오신 분이 5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분단에 앉아 있으신 분들의 비율을 구할 거예요. 여기 분단 1분단은 몇 명이 앉아 계세요? 2명이잖아. 그러면 2 나누기 5란 얘기예요. 그러면 2분단에 앉아 계시는 분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가 비율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뭐예요? 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그러면은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대한 개수를 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count if가. 그래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가 count if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공식을 세우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count a는 전체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count a가 나눠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count if 나누기 count a로 갖다 한다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이거 그 count if하고 똑같은 함수 누구 있다 했어요? decount도 있고 decount a도 있다고 그랬죠? 그거 나누기 count a로 갖다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는 추후의 문제이고 일단은 얘를 갖다가 계산하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count if면은 뭐예요? 조건이 들어있으니까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세요. 조건이 뭔지. 조건이 보니까 IT 업종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보세요. 표를 갖다 같이 봐주세요. 표에 보니까 IT가 있나요? 어디 있어요? 여기 업종이 딱 있네요. 여기. 맞아요? 그러면 얘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2% 끝나잖아요. 맞아요? 2% 끝나니까 얘는 뭐예요? 2%니까 내가 비교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값을 보니까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뭐 하는 거예요? 비교식을 써주니까 같은 값이니까 쌍따옴편에 I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크리티아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일단은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얘가 그러면 IT 개수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개 4가 나오겠네요. 맞아요? 자, 는하시고 count if. 자, count if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렌즈예요. 렌즈가 뭐라 했어요? IT라고 했죠, 조건이 아까. IT가 들어있는 범위. 그러니까 누구예요? 업종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렌즈 그러면 그냥 렌즈가 아니라 뒤에 크리티아가 있으면 크리티아 렌즈라고 얘기했어요. 자, 클릭해서 컴마 찍으시고 크리티아 넘어오시고요. 여기다 뭐 입력해줘야 돼? 같은가? IT인데요. 여러분들 IT가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대문자니까 대문자로 써줘야 되는데 소문자로 쓰시는 분 또는 오타가 나신 분이 있어요. 안 찾아줘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쌍따옴표 안에다가 대문자로 IT 되셨을까요? 크리티아 다음에 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로 닫으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엔터를 쳐야지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터 쳐보세요. 그랬더니 4 하고 나온 거 맞으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를 4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 개수가 뭐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범위 잡을게요. 범위 잡으시면 여러분들 상태 표시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상태 표시줄을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값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 잡으신 거 맞으세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개수 8 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수치로 되어져 있는 거 이렇게 범위 잡잖아요. 그러면 얘 계산하지 않아도 여기 다 나와요. 평균 개수 합계가 문자이기 때문에 개수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 나와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범위 잡아도. 그래서 엑셀은 되게 편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평균 개수 합계 구하는 거가. 이해되셨을까요? 요거 세팅하는 거는요. 여기 상태 표시줄에 넣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체크되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요거 보여줄 체크가 이제 여러분들 기본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봐주실까요? 내가 숫자 개수도 보고 싶고 최소 최대값을 보고 싶잖아요. 우리 이거 자동합계에 들어져 있는 값 아니에요? 맞아요? 체크해 주시면 이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태 표시줄에다 놓고 오른쪽 누르면 다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기본으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나누기는 누구라고요? 카운트 A로 갖다 계산해주면 요거 8개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 알겠죠? 네, 그러면 뒤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나누기 슬러시 쳐주면 돼요. 나누기 누구 해주라고요? 카운트 A. 왜 카운트 A 해줘요? 여러분들 여기 업종이라고 있는 부분에 보니까 문자예요? 숫자예요? 문자니까 카운트 A가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가 숫자다 그러면 카운트로 나왔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업종이 데이터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value1, value2, 점점점 그러면 똑같다는 의미라고 얘기했어요. 값을 내가 참조하려고 하는 값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value1에서 범위 잡고 끝나겠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죠. 되셨을까요? 더 이상 인수, 개수 구하려고 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필요 없죠? 가로 닫아주세요. 그리고 엔터. 그랬더니 결국은 4 나누기 8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차지하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0.5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를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셀을 클릭하고요. 그냥 이렇게만 나타나래요? 아니면 뭐로 하래요? 셀 서식을 적용해서 백분율 수치로 표시하시오. 예를 들자면 만약에 0.4로 나왔다 그러면 40% 이렇게 나오게 해달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누르면 돼요? 그냥 표시 형식의 백분율의 소수점 자리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잖아요. 소수점 자리가 있으면 컨트롤 1 눌러서 백분율에서 자릿수 넣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정수로 보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맞아요?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50% 나온 거 맞나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
숫자 있잖아요. 원래 원칙으로 하면은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얘 숫자예요? 아니에요. 백분율로 입력한 거잖아요. 숫자는 only 0.5 이렇게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해주셔야 돼요? 가운데 정렬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숫자만 오른쪽 해달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정렬.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ITQ 쉬운 문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분율로 표시할 때 우리가 실무자에서 보시게 되면 거진 가운데로 많이 보더란 얘기죠. 되셨어요? 자, 되셨으면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지금 보시면 무슨 함수 나왔어요? dsum이 나왔죠? sum은 뭐 하는 거예요? 합계 구하는 거죠. 근데 앞에 d가 붙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표시한다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dsum하고 똑같은 함수가 누구예요? sumif로 갖다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d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를 해줘야 돼요? 표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조건을. 맞아요? 그럼 문제를 읽어보시고 뭐가 조건이고 뭐에 대해서 계산하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IT 업종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문제를 보세요. IT 업종이 어디 있어? 딱 봤더니 오, 여기 있네. IT 데이터가 IT 업종은 여기 필드 이름을 얘기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죠? 이거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범위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범위 잡고 하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였으면 그 다음에 뭐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월 임대료의 합계라고 돼 있죠? 끊으시고 얘를 뭐라고 하면 돼요? 합계 구하는 거가 계산값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월 임대료래요. 그럼 누구예요? 얘가? 얘가 필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찾아놓고 하세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다 찾아놨으니까 끼워쓰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24셀에다가 클릭하시고요. 는 하시고 뒷섬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항목 포함한다고 얘기했죠? 범위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을 때만 항목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B4에서부터 H 12세까지. 왜냐면 여기는 함수로 계산했으니까 빼는 거라고 했어요. 실무에서 할 때는 빼면 안 되겠죠? 표가 전체면 표 전체 잡으세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끝났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끝났고, 그 다음에 컴마 찍으셔서 필드 넘어왔습니까? 필드는 아까 계산하는 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억해야죠. 월 임대료라고 했죠. 월 임대료의 합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의 필드명을 클릭하는 거예요. 필드는 필드명이에요. 항목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클릭하시고 컴마 찍으시고 크리티아는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업종이 IT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업종 IT 범위 이렇게 여기 크리티아는 왜 범위 잡아요? D라는 성질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if로 끝나는 함수예요. 그러면 쌍따옴 표현에 IT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끝났죠? 크리티아 다음에 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로 닫으시고 엔터. 자, 그러면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 얘는 숫자예요? 문자예요? 숫자인데 얘는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쁘게 봤으면 좋겠죠? 그래서 ITQ에서는 이쁘게 보려면 심표 스타일로 꼭 눌러주세요. 이쁘게 보기 위해서. 왜요? 숫자는 숫자 아니면 회계 형식으로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되셨을까요?